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명입니다. 11월 7일 이른 아침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죠. 상하 양원도 공화당의 압승으로 끝나는 추세죠. 끝났습니다. 고고TV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미국의 대선을 주시하는 선거 전문가, 외교 전문가들이 무수히 많은데 고고TV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저는 최소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리스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하고 생각했어요. 왜 이 영상을 열었냐 하면은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몰아칠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뽑아놓고 향후 2년 반 동안 어떻게 트럼프를 대체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대적할 것인가. 과연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권이 트럼프의 상상력, 미국의 상상력을 따라갈 수 있는가의 문제죠. 보통 보면은 대한민국 언론들은 트럼프를 미치광이다, 돈키호테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 선거 유세를 보면서 참 대단한 놈이네. 상식적인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좌충우돌 파고드는 거 보고 또 미국의 문제점, 민주당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한 놈이네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고 보수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보수들은 문재인 시대는 트럼프가 보수 우파편이라 그러고 현재도 트럼프가 보수 우파편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인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향후 트럼프의 전반기 2년 동안 후반기로 가면 뭐 트럼프도 힘이 좀 잃을 것이고 전반기 2년 동안 그 휘몰아치는 세계 정세와 폭풍에 대한민국 윤석열이 대응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쫌핑이 같은 윤석열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TV보다 더 관심있게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런데 고고TV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트럼프 당선에 최고로 당황한 국가가 우크라이나고, 첫째가 우크라이나고, 두 번째는, 한국일 겁니다. 다른 나라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중국도 그 영향이 없을 거예요. 중국은 항상 그렇게 미국과 대치하면서 굴기를 하려 그러니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때리고 할 적에 우리도 관세 많습니다. 가장 당황한 게 우크라이나고 종전을 하겠다 그랬으니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석이가 미국 대선 관전평을 몇 개 놓은 거, 이준석이라는 놈이, 그거 좀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나오는 한국 정부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트럼프 이 미국 대선 1년을 이렇게 띄엄띄엄 봤어요. 전문적으로 보긴 고고TV가 머리가 무식해서 모르겠고, 띄엄띄엄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저는 해리스가 이길이라고는 안 봤어요. 과연 트럼프가 이길까? 해리스가 이길이라고는 안 봤어요. 그런데, 그 피격 사태 있었죠. 몇 달 전에. 거기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사진 하나 올려고 한 1, 2분 언급했습니다. 피격하면서 귀퉁이에 여기에 피를 흘리면서 손을 들고 성조기 뒤로 배경을 찍을 때 끝났다. 선거. 그 이후로 트럼프하고 그 해리스가 접전 상태 갈 적에 저래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해리스가 5% 이상은 여론조사에 이겨야 되는데 5% 이상 이기는 결과가 안 나오더라.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막판까지 대선 하루 전까지 경합을 하는데 그냥 초박빙으로 경합을 하죠. 근데 한 4, 5일 전부터 해리스 진영이나 한국의 언론들이나 또 일부 미국의 언론들은 해리스가 여성 문제나 낙태 이슈 때문에 이길 것이다 그러는데 그 지엽적인 문제예요. 여성 문제나 낙태 이슈 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체 전 국민을 갖다 대상으로 해야지 미국 국민 그것만 가지고 숨어있는 미국의 문제점을 갖다가 해리스는 답을 못했다는 거죠. 또 바이든이 너무 노예하고 바이든이 세계 인류의 민주주의의 완성 이런 걸 외쳤죠.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해리슨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지나가고 보면 미국 국익이니까. 그죠?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 해리슨은 바이든하고도 차별해야 되고 트럼프하고도 차별해야 되는데 그 차별화를 못했어요. 물론 논리적으로 보면은 해리스가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지성적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인들이 원한 것은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바이든이 4년을 통치했는데 왜 미국 경제가 또 미국인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졌냐는 문제죠. 핵심은 미국 경제고 미국 국민의 삶이었습니다. 점점 못 살게 되더라. 미국은 성장하는데 점점 못 살게 되더라. 그 문제를 트럼프가 8년 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들고 나왔다는 거죠. 미국을 더 위대하게 미국 국익 우선주의 그걸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 선거를 관통하는 걸 보면 경제 문제였어요. 경제 문제고 물가고 문제였죠. 바이든 시대 4년 동안 인플레가 막 폭등을 했죠. 우리보다 더 인플레가 심했습니다. 그러니 전통적으로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백인이나 또 전통적인 미국의 지지자들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떠나서 미국의 지지자들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죠. 물가고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삶이 힘들어졌다. 이런 거였죠. 그거를 트럼프는 정확하게 공격을 했죠. 그리고 미국 백인들의 문제. 미국의 주류는 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아무리 들어봐야 미국은 우리 백인들 거야. 250년 전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니 경합지나 또는 해리스가 뺏으려고 했던 선벨트 지역이나 러스트벨트 지역도 다 트럼프로 넘어갔다. 거기가 뭐죠? 몰락하는 미국의 경제를 말하는 거죠. 러스트벨트나 선벨트. 그렇죠? 이거를 그동안은 바이든은 못 건드리고 부흥을 못 시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익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죠? 그거를 트럼프가 갖고 나왔고 그게 뭐냐면 경제 우선주의죠. 미국 경제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미국 국민들도 개인의 경제와 개인의 경제적 삶의 풍요로움과 또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세계 1, 유일한 초강국 국민들도 그렇고 미국이 세계에 개입할 수 없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그걸 트럼프가 정확하게 건드린 거죠. 그 과정에서 트럼프는 이민 정책, 히스패닉계 남미계들이 1100만 명이나 불법 이민으로 쏟아져 나오고 안 그래도 일자리가 부족하고 점점 빈곤해지는 백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그거 맞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도 그것도 결과적인 겁니다. 그럼 바이든은 그 누구야 또 해리슨은 뭐 했냐? 트럼프하고 차별이 안 됐어요. 트럼프 저거 악동이다. 트럼프 저거 무식하다. 트럼프 저거 선동가다. 또 해리슨은 바이든하고도 차별을 못했어요. 바이든이 헛소리 하면서 치맥귀가 나올 적에 물러나고 해리스를 등용시켰는데 3개월 전에 해리스가 좀 원래 안 되겠죠. 자, 한국 문제 들어가기 전에 준석이부터 좀 이야기할게요. 얘가 미국 간전평을 몇 개 해요. 몇 개나 해놨어요. 유튜버들 하면서. 나 그걸 보고 너무나 한숨이 나왔어요.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승리로 갈 것이라는 것은 웬만한 식자층이면 다 알았죠. 근데 이놈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뭐를 대냐 하면은 미국 경제가 어떻다, 미국의 삶이 어떻다, 또는 세계 패권주의, 미국 국익주의가 어떻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해리스는 여검사 출신이야.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 힘들 거야. 그 다음에 해리스를 보면 꼭 나경원 같아, 나경원. 그래서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평을 하고 다녔죠.
이놈의 자식이 정치를 평하고 세계를 평하는 것이 그냥 지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을 빗대서 미국 대선을 갖다가 평했다는 거죠. 검사 출신, 여검사 출신 윤석열, 한동훈 보라. 또 해리스가 특별히 차별화도 하지 않고 말은 똑바르고 논리적인데 폭발성이 없다. 나경원을 보라. 한심한 놈이죠. 그리고 미국의 저변이 1, 2%가 깔려있는 PC주의, 또 여성 혐오주의, 이런 걸 갖고 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아가. 지 꼬댕이들 한 8, 9만 명, 팬커라는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평을 했다는 거죠. 이런 놈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준석이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경원이는 유학을 안 갈 수도 준석이보다 영어 잘하고, 안철수도 준석이보다 영어 잘합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뭐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말이죠. 바이든 2년 반, 그러나 윤석열 2년 반 동안 솔직히 다 갖다 줬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 갖고 온 게 뭐냐요? 한미 동맹의 격상, 또 한미 군사훈련의 격상인데, 그거를 트럼프는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쓸데없이 왜 맨날 한미 훈련을 해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미국의 스텔스기, 미국의 B1, B가 뜨고 이래? 돈 내놔! 그거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말하기 전에, 지금 정부의 대책이 뭐냐면 아무 대책 없어요. 윤석열의 상상력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우파 얼치기들은, 윤석열 뚝심 있고 덩치도 크고, 트럼프도 뚝심 있고 덩치도 크니까 잘 맞을 것이다. 바이든 같은 여우한테도 윤석열이가 다 갖다 바쳤죠. 얻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익 우선주의, 이익 우선주의, 경제 우선주의, 돈 버는 거 우선주의란 트럼프한테 윤석열이가 더 갖다 바칠 겁니다. 안 그러면 윤석열이가 트럼프와 만날 수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어제부터 보수 채널 A, TV 조선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말이지 먼저 통화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세계 질서에 누가 미국의 우선이 가는 거냐 하는 걸 지금 세계인들을 보고 누가 먼저 통화하느냐, 누가 먼저 방문하느냐, 트럼프를 만나느냐. 왜 그런 게 지금 신경 써야 되죠?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 윤석열이가 일본보다 더 권위적으로 위에 있다는 걸 갖다가 지금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보다 늦게 만나면 어떻고 빨리 만나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그거를 보수 방송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만날 수 있어. 먼저 만나지 말란 법이 없어. 이런 걸 갖다가 고민하는 게 현 정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냐,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것이냐. 누가 봐도 바이든은 트럼프에 이길 수 없고, 해리스는 트럼프에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나 같은 문맹자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 특히 용산 같은 데는 준비도 못했을 거예요. 맨날 김건희나 쫓아다니고 김건희가 오줌 싼 걸 닦아야 되니까. 그런데 산자부 같은 거나 경제기관애들은 준비를 좀 했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2년 반 동안 대미 정책을 펼치게 우리는 가져온 게 없어요. 굴욕적으로 숙이고 들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 더 얻은 것은 한미 훈련의 강화뿐이 없었어요. 그걸 트럼프가 치고 들어올 거예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가 한국이 지금 벌벌 떠는 것은 IRA, 인플레이션법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그 주식시장이 폭락을 합니다. 미국 투자들이 다 던져버립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그게 윤석열이가 한 거 아닙니까? 미국에 갖다 공장 짓고 보조금 준다고 다 공장 짓는다. 한국의 유수의 배터리 업체 미국으로 가자. 한국의 반도체 다 미국의 공장 짓자.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일부 국익주의가 가고 세계의 리쇼링을, 세계의 첨단 산업을 다 미국으로 옮기려고 그럴 거예요. 그거는 트럼프도 똑같은 정책을 펼 거예요. 그죠? 왜? 중국이 부상하는 걸 막고 미국은 다시 재부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첨단 산업들이죠.
거기서 테슬라 그 머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선을 하고 2,500억을 썼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가 타격을 받고 폭락을 했다, 어제.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건데, 그 윤석열이가 다 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옮겨준 거죠. 안 따라갈 수 없어요, 기업들은. 그런데, 보조금을 갖다 삭감할 수 있다, 안 줄 수도 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다 삭감하고, 배터리 큰일 났다. 반도체도 보조금 다 못 받게 될 것이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만의 TSMC를 많이 공격했죠. 지금 우리나라 돈을 빨아먹는 거야. 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역시 한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그죠? 저거 전부 다 삼성 하이닉스 우리 때문에 돈 벌어먹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왜 보조금 줘야 돼? 공장 더 옮겨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공장? 지금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옮겼는데, 너희 기존에 기본 반도체 공장도 옮겨. 범용 반도체 공장 옮겨. 그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 TV가 뭐 똑똑하겠습니까? 그냥 신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2년 반에 인플레이션법을 대응한다고 그냥 다 갖다 바쳤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죠. 미국이 호락호락하게 트럼프가 호락호락하게 한국이 원하는 걸 해주겠습니까? 거기서 당황스럽다는 거죠. 언론에서 쏟아내기를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국 수출이 66조, 67조가 줄어들 수 있다. 매년 한국 수출액의 5 내지 7%가 줄어들 수 있다. 그거 어디 가서 봉창할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그동안 한 게 뭐예요? 일본 수출은 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수입이 늘어. 중국을 단절하고 벽을 세우고 중국 수출도 떨어져. 그래서 중국을 갖다가 경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태백하는 돈 무시랭이도. 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김정은의 핵,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 그거 벌써부터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요, 그런 문제는. 근데 그거 쉽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트럼프는 세계 분쟁 이런 걸 갖다가 싫어하죠. 세계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냉전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할 수뿐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려고 그러고 또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치워버리려는 게 트럼프의 정책이죠. 미국 우선주의. 우리 돈 들어가 저거 괜히 개입했다가. 그렇죠.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종전이 될 겁니다. 종전은 휴전은 될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2년 반 동안 우크라이나 가서 나토 편에 서겠다, 우크라이나를 인류애로 돕겠다, 포탄 주겠다, 무기 주겠다 하는 거 트럼프가 좀 미친놈 아니야 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한테.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북핵을 관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리고 푸틴도 러시아도 관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윤석열이가 그동안 했던 반러, 반북, 반중, 친 우크라이나 이게 도대체 뭐였다는 거예요? 뭐였다는 겁니까? 이런 무식한 놈이 상상력도 없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세계 정세나 외교적인 그 철학이나 또는 세계 정세나 외교적인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김태우가 시키고 그냥 밑에서 준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좋아 빨리 가 한 게 2년 반 만에 지금 꼬꾸라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윤석열의 2년 반과 앞으로 윤석열의 2년 반은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빨리 말씀드리라고 세세하게 못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TV가 느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